우리 이상유체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르누이가 베르누이 방정식을 만드는데 그 베르누이 방정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거 이야기하려면 이제 뉴턴 역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하는 걸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뉴턴은 언제 사람입니까? 1643년에 태어났죠. 그리고 뉴턴 역학을 언제 발표했습니까? 프린시피아를 발표한 해가 168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무엇이라고 했냐면 뉴턴 역학에서 사용되는 언어들, 방법들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뉴턴 역학에 나오는 내용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다 배우고 아주 당연한 그런 생각처럼 받아들이지만 당시로는 17세기, 18세기는 아주 새로운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이야기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양자역학 나오고 아직까지도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몇 가지 개념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새롭게 그걸 이해하는 과정에 있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 17세기, 18세기에는 뉴턴의 프린시피아에 나온 그런 개념들이 다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새로운 것이었어요. 이것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17세기, 18세기, 19세기 거쳐서 발전하는 동안 뉴턴이 처음 제안한 것의 그 이론 자체, 기본은 눈꽃만큼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이나 적용하는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천천히 발전돼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울 때 F는 MA는 기본 법칙으로 이것을 어디에나 적용하면 다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봤죠. 한 물체, 여러 물체, 크기를 갖는 물체 여러 가지 봤습니다. 아주 기계적으로 그것을 수학적으로 적용하지만 하면 됐지만 그 당시에 17세기, 18세기에는 그런 것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적용하는 것을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 베르누이였습니다. 다니엘 베르누이는 1700년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뉴턴보다 600년 정도 그때 늦게 태어났지만 아직 뉴턴의 생전이었습니다. 그때 책을 하나 발표해가지고 유체의 운동을 뉴턴 역학의 개념으로부터 유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그런 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가 흘러서 오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다 같이 스위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에 스위스 사람들이 수학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오일러가 이제 회전운동에 강체 회전운동에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하는 수학적인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회전운동하면서 강체 회전운동하면서 오일러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전운동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1차원 회전운동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회전운동은 3차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려면 각이 3개가 필요합니다. 회전운동을 기술하는 각이 3개가 필요한데 그 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일러 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오일러가 회전운동을 이렇게 3개의 각으로 뉴턴 역학을 이용해서 강체에 적용하는 그런 수학적인 이론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라그랑주가 나옵니다. 라그랑주. 그래서 역학은 뉴턴의 역학이 사실은 뉴턴 역학 그리고 또 라그랑주 역학 이런 역학이 이름이 다르게 부르는 역학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1학년 일반 물리에서는 라그랑주 역학은 다루지 않지만 물리학과에서는 2학년 역학 때 라그랑주 역학을 다룹니다. 이 라그랑주 역학은 뉴턴 역학과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걸 적용했을 때 결과는 똑같지만 이건 어떤 시도를 했냐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F는 MA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죠. 그게 도무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좀 더 기본적인 법칙으로부터 유도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렇게 유도하니까 새로운 포멀리즘으로 유도할 때 훨씬 더 뉴턴의 F는 MA보다 훨씬 더 강력한 뉴턴 역학의 고전 역학의 이론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뉴턴 역학을 적용하면서 어려운 게 뭐였냐면 수직항력과 장력과 같은 구속힘이었죠. 구속힘은 힘의 법칙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속힘을 알아내려면 뉴턴의 운동 법칙을 해가지고 다시 알아내야 됐죠. 그런데 그런 구속힘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역학이 바로 라그랑지 역학인데 그게 1770년대 라그랑지 역학이 완성이 됐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그 뒤에 이제 1805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뉴턴보다 150년 정도 늦게 태어난 해밀턴이 해밀턴 역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전 역학은 세 가지 종류의 포멀리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뉴턴 역학, 라그랑지 역학, 해밀턴 역학. 사실은 적용하는 방법이나 내용 정도는 해밀턴 역학도 라그랑지 역학과 비슷한데 그것을 다루는 식이 좀 다릅니다. 기본 식이 좀 다르고 해밀턴 역학으로 만든 식은 놀랍게도 나중에 양자 역학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놀랍게도 유사한 식이 되게 이렇게 뉴턴 역학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때 그러면 첫 번째 유체에 적용한 다니엘 베르누이의 유체에 적용한 건 어떻게 되느냐. 베르누이 스위스 사람인데 베르누이 볼 것 같으면 사실은 베르누이가 이름이 많이 씁니다. 똑같은 이름이 많이 있어요. 사람은 다른데 그들이 다 누구냐면 베르누이의 친척들입니다. 네, 베르누이 유체 이동에 대한 베르누이 방정식은 다니엘 베르누이가 한 것이라면 그 아버지 요한 베르누이 그다음에 그 큰아버지 야콥 베르누이 이 두 사람들은 유명한 수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말고도 외삼촌, 숙보, 그다음에 사촌들, 그다음에 뭐 오촌들 베르누이가 그저 수십 명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데 그 베르누이 중에서 다니엘 베르누이가 유체역학에 사용되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베르누이는 책을 썼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하이드로다이나믹스. 하이드로다이나미카 이거는 라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이드로다이나믹스라는 영어입니다. 이 하이드로다이나믹스는 수리역학 이런 뜻인데 이게 바로 유체역학이란 말로 의미로 오늘날은 사용이 됩니다. 1738년에 발표했습니다. 이때 이 베르누이 이 책에서 베르누이 유체를 어떻게 기술하는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이때 베르누이 방정식을 제안했지만 이 베르누이 방정식을 직접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부터 유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너지가 보존될 것이라고 하는 전제 아래서 유체의 흐름을 설명하다가 그 식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출판되면서 유체역학이라는 분야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어요. 베르누이는 어떤 방정식을 적용했냐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적용했습니다. 이게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하고 똑같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저 V는 유체의 흐름 중에 어떤 한 부분의 속력, 그 다음에 저 Y는 정해진 기준점에서부터 높이, 그 다음에 P는 그 점에서의 압력, 그 다음에 저 로는 그 유체의 밀도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놈들을 했으면 이놈들 다 저 세 항을 더하면 그놈은 변하더라도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속력이 바뀌고 높이가 바뀌고 압력이 바뀌더라도 저 세 항을 합한 것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식을 실험과 에너지 보존의 관점에서 이 식을 끌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 식이 언제 성립한다고 그랬냐면 저 유체역학 하이드로다이나믹 책은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유체에 대해서 적용하는 식을 많이 제안을 했는데 딱 이 식이 사실은 오늘날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알려진 식인데 이 식은 언제 성립했냐? 유체가 흐르는 속력이 충분히 작다. 너무 빠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체가 흐르면서 밀도가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유체가 흐르는 모양이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다. 똑같은 모양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사실은 이상유체에서 이 성질이 다 성립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유체의 점성이 무시할 정도로 작다. 이게 바로 이상유체에 대한 조건이 되겠죠. 네,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이 식이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런 것입니다. 자, 기체가 흐른다고 할 때 이 관에서 기체가 흐른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 기체의 압력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밑에다가 이런 유리로 만든 U자관을 넣고서 거기다가 유체를 이렇게 했더니 저기 가는 쪽과 굵은 쪽에 뭡니까?
가운데 집어넣은 유체의 높이가 달랐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관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벤츄리미터, 벤츄리 계기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마노미터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로 사용이 되는데 어디를 비교하냐면 두 군데를 비교합니다. 이 두 군데가 어떻습니까? 압력이 같은 위치입니다. 우리 그랬죠. 여기서는 좀 요 부분 어때요? 저 밑에 있는 유리 관 속에 들어있는 요 부분에서 저 유체는 지금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같은 높이에 있는 압력은 같겠어요. 이것을 어떤 것과 무엇과 비교하냐면 이제 두 점과 비교합니다. 그랬을 때 먼저 저 높이의 차를 H라고 하고 그리고 자 저쪽에 있는 데를 A라고 그러고 이쪽을 라지의 여기를 스몰 a라고 하면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요 두 개는 같으니까 저 PA는 저기는 이제 공기가 들어있어요. 저기는 기체가 들어있어요. 저 기체가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기체의 경우에는 아래나 위나 압력이 더 거의 같다. 위아래. 왜? 기체는 거의 무게가 거의 없지요. 그래서 기체 기둥에서는 압력이 다 같다고 생각하면 저기에는 왼쪽에 저 점은 압력 PA하고 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요 기둥의 저 끝이 PA하고 스몰 PA하고 같지요. 그래서 저 압력 두 개를 비교할 것 같으면 저기 같은 점은 저 왼쪽은 PA하고 같고 압력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저 오른쪽의 압력에다가 뭘 더한 겁니까? 요 기둥의 높이의 압력 그 더한 것과 같으니까 그것과 같다고 놓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로지의 H가 0보다 크니까 어떤 게 더 크겠어요? PA가 저쪽이 더 큽니다. 오른쪽보다. 근데 우리 저 관 저기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연속 방정식으로부터 유체의 흐름에서는 연속 방정식이 반드시 성립해야 되죠. 연속 방정식부터 뭘 아냐면 이쪽이 요 오목한 데가 저 넓은 데보다 훨씬 더 속력이 빠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속력이 느린 곳의 압력이 속력이 빠른 곳의 압력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게 기체라면. 그러면 이게 액체라면 어떻게 될까? 액체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겠어요? 액체에서는 날아가지 않죠. 아까는 기체는 날아가니까 밑에다 관을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위에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것도 이제 벤치 튜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경우에는 자 보면 자 여기서 기둥의 높이를 왼쪽의 기둥의 높이를 H 라지 A 오른쪽의 기둥의 높이를 H 스몰 a라고 한다면 그 차이가 이제 H라고 할 때 그때 이 유체의 밀도는 로라고 하겠습니다. 무엇을 비교하냐면 요 두 점, 요 PA하고 요 PA. 자 저기 굵은 쪽의 PA와 가는 쪽의 PA 두 개를 구분하겠어요. 이때는 이제 어디에 압력이 같으냐? 네, 저쪽. 저 두 개가 압력이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기는 저 높이에서는 거의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그 두 개는 어떤 압력입니까? 그게 바로 대기의 압력 P0라고 할 때 그때 비교를 하겠어요. 저 P0를 대기압을 어떻게 해서 구하느냐? 밑에 있는 압력에다가 뭘 빼야 되겠습니까? 저 기둥의 압력을 빼야 되겠죠. 오른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있는 압력에다가 저 오른쪽 기둥을 빼야 되겠죠. 두 개를 뺄 것 같으면 우리 어떤 관계식을 얻냐면 자 이쪽을 이항했더니 아까와 똑같은 관계식이 나왔죠. 자 여기서부터 로지의 H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흐르는 게 액체일 경우에도 무엇이 성립합니까? 네, P 라지 A가 느린 쪽이 빠른 쪽보다 압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베르누이가 유체의 흐름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르누이가 이루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이런 겁니다. 베르누이는 에너지가 보존되는 생각으로부터 유체의 흐름을 기술하는 식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알려진 식은 밀도가 바뀌지 않고 점성이 없는 유체, 이게 바로 뭐예요? 이상 유체죠. 거기에 대한 식인데 다니엘의 책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점성이 있는 경우에도 밀도가 바뀌는 경우에도 기술할 수 있는 식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식도 역시 만들었죠. 그런데 베르누이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뭘 합니까? 유체에도 역시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죠. 우리는 곧 이것을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하면 베르누이의 방정식이 간단히 유도되는 것을 우리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